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가격 조정 마무리 탑3 두 번째 HK 이노엔과 서울 옥션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JYP 엔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JYP 엔터가 엔터 업종에서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숨겨진 매력이다. 본업인 엔터 업종과 또 신인들이 또 세 팀이나 나올 정도로 새롭게 2022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 1차 반영된 후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왔는데 이 가격 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있고 연말 그렇죠. 거의 다음 주 정도에 하락할 때마다 5번에 제가 나눠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씩 사면은 내년 1, 4분기까지 해서 다시 전고점을 충분히 트라이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HK 이노엔하고 서울 옥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HK 이노엔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갭, 테고프라잔이라는 그 화학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말 동사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K캡, K캡, 네, 이름이 정확히 K캡이 아니라 K캡이죠. 네, K캡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일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 12월 말에서 1월 중에서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또한 동사는 오랫동안 미국 내 제약사들과 K갭의 미국 지역 기술 수출 애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물론 임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다렸던 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지금은 기술 이전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네. 목표 가격은 전고점 6만 5천 원 수준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만 5천 원이니까 약 10,000원 정도, 20% 정도가 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탑라인에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동사는 7만 원, 8만 원까지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8만 300원까지 갔던 주가가 10월 초에 쭉 빠져 5만 원까지 빠졌죠. 너무 심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5만 5,700원까지 살짝 올라왔는데요. 빠진 이유를 보면 뭐큰 것은 없어요. 특별히 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재료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전체가 좀 안 좋았던 모습 특히 이제 뭐 진단 키트나 뭐 백신 이런 쪽에서 제외한 나머지 이 제약 바이오가 정말 다 두들겨 맞은 그러한 어떤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상의 문제들이 동사의 저평가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네, 기관들도 이제 거의 이제 파란 게 많다는 것은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 스탠스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부 세포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매력이 거의 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거의 뭐 한 1년을 쉬었으니까 언젠가 한 번 기회가 순환매로 돌아올 것 같은데 동사처럼 확실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미 검진된 약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한 번은 순환매는 꼭 돌아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견뎌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동사의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버행이 주가 하락의 원인인데 이것은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바닥인데 연말에 이벤트가 터진다면 현재 동사 주가는 공모가 5만 9천 원보다 낮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단순한 수급 이슈 때문이죠. 11월 9일부터 전체 주식의 7%에 달하는 보호해서 물량 198만 주가 시장에 풀렸다는 거죠. 한 달이 지난 지금 오버행은 대부분 소화가 된 상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평소보다 낮은 상황에서 연말에 K캡의 미국 기술 이전, 미국 일상 결과 발표, K캡 중국 허가 이벤트가 몰린 시점으로 향후 반등이 전망되는 그러한 좋은 투자하기 좋은 그런 모멘텀이 있는 그런 어떤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사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느냐 보면은 참고로 대웅제약이 6월 8일 날 팩스프라잔이라는 회사 그 약품을 팩스프라잔이라는 그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낸 약품을 기술 출전 이전했는데 기대감으로 이제 선반영되면서 29% 상승을 했는데 이게 4,700억이라는 거죠.
HK 이노에는 같은 상황에서 대웅제약보다 훨씬 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셈이죠. 한국에서 출시 3년 만에 1천억이 팔린 신약이 한국보다 수십 배 큰 거대 시장인 미국,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대웅제약이 6월 8일 날 애로를 한 팩스프라잠보다 훨씬 더 높게 가치가 매겨져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미 1천억이 국내 시장에 팔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국내 시장에서 검증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다는 점, 시장도 커지고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임상 결과가 잘 나오기만 한다면 충분히 동사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애로가 가능하다. 그래서 라이벌인 대웅제약의 팩스프라자의 4,700보다는 2배 정도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에 있는 PPI 계열의 약과 PCAP 계열의 약이 있는데 두 어떤 계열의 약의 차이점을 일단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PPI 계열은 뭐냐면 위식도 역류 질환 1차 치료제인 PPI 이름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프로톤 펌프 인히비터 제제는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력에도 불구하고 억제력은 강력하죠. 느린 약효 발현, 야간의 산분비 억제가 실패하고 CYP2C19 유전형에 따른 개인 간의 약효 차이, 약물 상호작용의 우려, 식사 영향에 따른 약물 투여 시간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는 거죠. 단점이 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약을 비교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CJ가 허가받은 PCAB 계열은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 이름 그대로 양성자 펌프가 칼륨 이온 K와 연동돼 작동한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이 칼륨 이온의 작용을 경쟁적으로 차단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했다는 거죠. PCAB는 빠른 약효 발현과 지속적 위산 분비 억제, 식사 여부에 상관없는 복용의 편의성, 낮은 약물 상호작용 및 약효 변동성 측면에서 PPI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PCAP나 PCAB로 이름되고 있는 동사의 약물이 PPI 기존 계열보다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구축 위해 추가적인 임상 1, 2,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럼 시장에서 향후 동사의 반등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HK 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진한 신약 K캡이 연말 동사의 상승 트렌드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K캡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1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과 1월 중에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에요. 우리가 결론에서 먼저 봤죠. 또한 동사는 오랫동안 미국 제약사들과 K캡의 미국 지역 기술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다. 예로 일상만 통과하면 예로가 가능하죠. 물론 임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기다렸던 100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결과를 도출됨에 따라 지금은 기술 이전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금액은 수천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대웅제약은 자사의 위식도 역류질환 후보 물질인 팩스프라젠을 미국 뉴로가스트릭에 기술 이전했다고 공시를 했다. 그렇죠. 이미 비슷한 약이 이미 애로가 된 상태니까 동사와 같이 이미 검증된 약의 애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쉬운 이야기죠. 대웅제약은 그때 총 4,800억의 기술료와 함께 뉴로가스트릭의 지분 13.5%를 받는 조건이었던 겁니다. 대웅의 팩스프라젠은 K갭과 유사한 기전의 PCAP 계열 경쟁 신약이긴 하나 여전히 개발 중인 물질로 약점을 보유하고 있다. 아직 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라 개발 중인 물질이라는 거죠. 반면 동사의 K캡은 이미 2018년에 국내 식약처를 허가를 받아 올해만 해도 1,000억 이상이 처방될 것이 예상되는 그러한 약이라는 거죠. 수많은 연구자 인상도 진행되고 있어 검증된 PCAP 계열의 신약이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K캡의 미국 지역 기술 이전이 성사된다면 최소 팩스프라젠보다 훨씬 큰 규모의 딜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팩스프라잔이 PPI 계열인 줄 알았더니 팩스프라잔은 똑같은 그렇죠 PCAP 계열인데 얘는 이제 개발 중인 약물인데 애로를 4,800억이나 한 거죠. 그렇다면 이미 검증이 완료된 동사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을 것이다. 이게 동사가 반등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은 서울옥션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기업이죠. 결론은 2021년 국내 경매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 국내 경매 시장 규모가 2,500억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동사의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까지 상승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3천억까지 상승했는데 이제 5천억 수준이니까 동사가 확실히 싸다라고 볼 수 있죠. 향후에 국내 경매 시장이 5천억 1조를 넘어간다면 동사의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 5천억 무척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MZ시대의 그림 등 아트에 투자하는 추가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제 주식도 막아버리고 채권도 주식은 부동산도 막아버리고 주식도 또 자금을 옥죄고 대출도 못하게 하고 그럼 뭔가 투자를 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MZ시대의 독특한 성향이 새로운 것,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면 동사들의 그림이라든지 아트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투자처로서의 서울 옥션에 대한 그 가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시가총액 현재 5천억에서 7천억까지 추가 한 50% 가까운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사와 주가 추이를 한번 볼까요? 전고점이 47,700원까지 찍었는데 28,000원까지 빠지다가 다시 31,000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당연히 전고점인 40,000원을 트라이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수급 추이를 봐도 수급은 뭐 11월 중순까지 잘 들어오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주말 지난 금요일 날 다시 가격이 상승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상승하다가 지금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서 너무 심각하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조정을 거치니까 연말 근처에 이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매수에 들어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선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누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내년 1분기까지 들고 가는 전략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동사는 어떤 회사인가? 서울옥션은 미술품, 경매 및 중개 전문 회사이죠. 2022년 낙찰 총액 기준 국내 경매 시장 점유율은 38%인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연간 4회의 정기 경매 및 2회에서 3회의 기획 경매, 홍콩 경매, 3월부터 올 4회 온라인 경매를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온라인 경매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동사의 기본적인 사업 내용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두나무와 NFT 사업 제휴를 통한 동방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옥션 관계자는 서울옥션 그 자회사의 서울옥션 블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약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5월 28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와 NFT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을 했다. 제휴를 통해서 서울옥션 및 서울옥션 블루가 확보한 미술, 콘텐츠 및 인프라,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 등을 시작으로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국 두나무와 NFT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이쪽으로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은 굉장히 크죠. 동사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블랙랏이라는 경매 기반 오픈마켓 플랫폼을 론칭했다는 거죠. 이에도 서울옥션은 경매 기반의 오픈마켓 플랫폼 블랙랏을 11월 1일 오픈했습니다. 리셀 시장의 경우 기성품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중고시장과 비슷하지만 쓰던 물건을 되파는 일반 중고거래와는 개념이 다르죠. 리셀은 가치 있는 것을 미리 보유했던 것을 다시 파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파는 그런 중고와 당근마켓과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희소성에 부가가치를 붙여 상품을 사고 파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리셀 시장이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존 경매와 달리 판매자가 직접 작품을 올려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미술품 이외에도 명품, 피규어, 스니커즈 등 MZ세대의 소장 욕구가 강한 아이템을 거래하여 최근 2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셀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와, 리셀 시장이 20조까지 성장을 하는 큰 시장이 됐네요.
여기에 블랙낫이라는 마켓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여기서 거래를 시키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영업이익추이를 한번 봅시다. 2021년 92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40억으로 뛰죠. 그렇죠? 그 전가만에는 마이너스 4억,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1000억이 넘어가겠죠? 300억에서 400억, 마이너스 500억까지도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트렌드로 돌아설 종목 세 종목을 봤습니다. JYP엔터, HK이노엔, 그리고 서울옥션. 이 세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현실의 코드와 맞는 그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믿고 좀 중장기적으로 느긋이 생각해서 연말에 지금부터 이제 한 5번 정도로 나눠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나눠서 사서 연말에 꼭 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원투 두 개 버전으로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옆 친구들에게도 많이 소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